네, 오늘의 킹덤 주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노벨상의 모든 것입니다. 지난 5일부터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 발표되고 있죠. 2020년 노벨상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는 아무래도 여성 수상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게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과학상 분야에서는 3명의 이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공동 수상자가 모두 여성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노벨 화학상 부분에서는 6번째 여성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노벨 물리학상은 과학 관련된 상 중에서 가장 여성 수상자가 적은 분야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수상자가 나왔고 120년 동안 여성 수상자는 단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노벨 과학상 수상을 통틀어서 한 600여 명 정도의 수상자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성은 그중에 23명뿐이고요. 이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명은 모두 2000년 이후에나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택환 석좌 교수의 그 수상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현택환 교수는 QLED의 아버지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어떤 분입니까? 네, 서울대 석좌 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입니다. 이 현택환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라서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미국 MIT와 펜실베니아대 이 교수와 함께 정밀한 나노 결정 합성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 수상에 실패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지원 역사 30여 년 만에 위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향후 난치병 연구에 집중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 교수가 하신 말씀에 인상 깊은 말이 있던데 물이 끓는 온도가 지금은 99도고 이제 곧 100도가 된다.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을 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본격화된 게 3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많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제 벌써 99도라는 게 인상 깊습니다. 자, 오늘 중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발표될 예정이죠. 일단 어떤 후보가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와 같은 시각인데요. 오늘 저녁 6시 노벨상 수상자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수상 후보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미국 대통령 대권을 두고 겨루고 있는 두 사람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함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의 한 극우 정치인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정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추천이 됐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알렉세이 나발리 그리고 야권 운동가가 함께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진보당 대표를 역임했고요. 미래 러시아라는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러시아 선관위에서 거부해서 정식으로 이제 정당 등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만 17세의 스웨덴 환경운동가 유엔에서 멋진 연설을 남겼었던 그레타 툰베리와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을 대처하고 있는 WHO가 또 수상할 수도 있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킹덤에서 이 시간만 기다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 분들이긴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킹덤 퀴즈 오늘도 스페셜로 나갑니다. 대중 가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자, 1번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마이클 잭슨입니다. 전문가네요. 자, 2번 Hook Hook Burning Love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자, 3번 네, Knocking on Heaven's Door 밥 딜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영문과 출신이고요. 자, 1번, 2번, 3번 후보 중에서 정답은 누구일까요? 오창석 의원 도전해 주세요. 일단 뭐 노래 오늘 다 신곡 발표하는 건 줄. 처음 듣는 노래죠. 처음 듣는 노래네요.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일천해서. 근데 일단 제가 이 간단한 상식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1974년 이후 노벨상은 사망자에게 시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후보는 네. 모두 이미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사람 3번 네. 밥 딜런. 아니 두 분이 살아생전에 받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네. 자, 정말 짜증납니다. 저 정도 수준인데 자꾸 정답을 맞춰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밥 딜런입니다. 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밥 딜런이 정해졌는데요. 수상 이유는 미국 노래 전통에서 이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는 이유였습니다. 1941년 미국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밥 딜런은 1962년에 데뷔해서 낫킹
락킹이 아니라 락킹입니다. 락킹 온 헤븐 스토어, 라이크 롤링스톤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 포크 음악과 록을 결합한 이 파격적인 음악 스타일로 인종차별, 반대, 반전, 반핵 등 이 사회성 짙은 음악을 발표하면서 지적인 표현 등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밥 딜런 하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시인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원래 이름이 로버트 앨런 지메민이에요. 사실은 밥 딜런이 아닌데 이 딜런이라는 이름 역시도 시인한테서 따온 거죠. 시인 이름은 그러니까 딜런 토마스였는데 그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시적인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노벨상의 유래도 좀 알아볼까 싶은데요. 120년 전통의 권위자라는 노벨상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스웨덴 화학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노벨이 생전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군사적으로 좀 악용이 되는 거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차에 기회가 생겨서 유산의 94%를 이제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유산을 차지하려는 친척들이 굉장히 몰려들어서 정말 난리가 났었고 이후에는 유언장에 국적을 불문하고 상을 지급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스웨덴 상황 자체가 국수주의에 매우 빠져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이 심지어 평화상 수상 같은 경우는 당시 식민지였던 노르웨이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넘겼기 때문에 그 스웨덴 국왕과 여왕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노벨에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유산 관리하시는 분이 끝까지 이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죠. 네, 지금은 글로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이 됐는데요.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노벨상, 그만큼 최초의 기록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날이 갈수록 이 제작진의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어지고 높아져서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이번에도 열심히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벨상에 대한 궁금한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성 최초, 자, 그리고 가족의 탄생, 그리고 최초 수상 거부 등으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될런지. 자, 먼저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마리 퀴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퀴리 부부가 같이 수상을 했고요. 8년 뒤 마리 퀴리는 노벨 화학상도 수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노벨상 가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큰딸 이렌과 남편 프레데릭 졸리오는 함께 1935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둘째 사위는 1965년에 유니세프 대표 자격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둘째 사위까지 포함할 경우 퀴리 가문은 2대에 걸쳐 5명이 총 6개의 노벨상을 수상한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받은 개근상을 다 합쳐도 6개가 안 되는데 노벨상이 6개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작가 장폴 샤르트르는 1964년 노벨상 수상자 최초로 수상을 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오창석 요원한테 드릴까 봐요. 제작진이 진짜 신뢰하는 오창석 요원. 네, 아, 저는 가짜였나요? 네, 두 분 다 신뢰합니다. 네. 자, 노벨상 추천 과정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수상자 선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일단 노벨 평화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원수 또는 이제 현직 정치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한 번 추천되고 나서는 50년 동안 공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과정 같은 경우 노르웨이 의회의 지명으로 이 5명의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는데요. 이 접수 마감이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20년 수상자는 올해 활동했던 결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활동의 결과로서 받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던 노벨상 시상식 코로나19로 76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가 됐고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상자는 이 스웨덴의 대사관 또는 대학 등을 통해서 상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벨상의 상금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첫 번째, 노벨상 상금은 매년 바뀐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바뀌긴 하지만 엄청 높은 금액을 주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이 상금 같은 경우는 노벨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금의 이자
이자에서 60% 이상을 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 이자가 많이 거둬들였다 그러면 더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현탁한 교수가 만약에 상을 받았다면 아마 상금으로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13억 원 정도요?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동수상에 이번에도 공동수상이 있었는데 공동수상하게 될 경우에는 n분의 1로 나누기도 네. 하고요. 이제 아주 드물게는 앞에 먼저 받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상금을 주는 상도 사실 있습니다. 아프리카판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는데요. 수상 직후에 일단 500만 달러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죽기 전까지 매년 20만 달러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그런 상도 있다고 하네요. 네, 금액이 아무리 커도 또 중요한 게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팩트 체크입니다. 노벨상 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냅니까? 원천징수 3.3% 떼고 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내 같은 경우는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죠. 직후에 이 국세청자를 한번 찾아를 봤는데요. 노벨상은 비과세라고 공지가 돼요. 아, 비과세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법상 뭐 노벨상이라든지 국제상금 기구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노벨상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괴짜들의 노벨상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그 노벨상인데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괴짜들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그 노벨상, 지난 9월 17일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30회를 맞는 이그 노벨상은 다양하고 특이한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의학 교육상 수상자로 코로나19 창궐에 정치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 9명이 호명이 됐고요. 음향학상은 암컷 중국 악어를 헬륨가스가 가득 채워진 통에 넣고 우렁차게 울게 만든 연구팀이 받았습니다. 이 눈썹을 검사해서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이 방법을 고안한 캐나다 연구팀이 심리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 이후에 또다시 노벨상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어떤 분야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과학상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 과학상이요?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의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어쨌든 후보자가 나왔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과학 분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기초과학 분야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네. 실제로 과학상에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학상. 오 평론가님은?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노벨 생리의학상에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가 RNA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현택한 교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 명씩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 또 탄생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MC장원은요? 네. 저는 오늘 또 한글날이기도 하니까 이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한글이 자, 영어로 이제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언젠가는 노벨 문학상을 좀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노벨상의 모든 것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노벨상은 신화가 아니라 피땀 어린 인류애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송현서, 오창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